안녕하세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기말과제 에드먼드 필드먼의 작품 감상법을 이용한 미술 감상 수업을 하기 위해 만든 게더타운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교실 입구로 들어가서 오늘의 수업 목표를 얘기합니다. 수업 목표는 미술 감상을 통해 작품에서 작가가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며 학생들과 옆에 있는 야외로 이동하여 수업 전에 숨겨두었던 작품 사진들을 학생들이 보물찾기 놀이를 하여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작품을 찾고 그 작품을 보며 처음 본 느낌을 생각해 둡니다. 교실로 돌아와 자기가 찾은 작품들 중 하나를 골라 반 친구들과 소통을 하며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교사는 알맞은 피드백을 해줍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표현 대상, 즉 작품에 나타난 외형적 요소를 충실하게 관찰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작품을 관찰하여 무엇이 보이는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표현 재료와 연구, 표현 방법, 기법 양식, 조형 요소와 원리, 작품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재료 및 연구, 표현 방법, 조형 원리와 원리 등 세부 항목별로 특징을 분석합니다. 세 번째, 작품 전체의 느낌과 분위기, 제작의 배경, 표현 주제 등 내용 서술과 구조를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해석합니다. 네 번째, 가치 판단의 기준,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그 이유 등을 설명하여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예시로 파블로 피카소의 과학과 자비라는 작품에 대해 에드먼드 필드먼의 작품 감상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본 느낌과 눈에 보이는 것을 함께 얘기해 볼까요? 이 작품은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당연히 실외겠죠. 실내 풍경은 어떠한가요? 딱 봤을 때 화려한가요? 누추하고 초라한가요? 누추하고 초라하죠. 전체적으로 색감이 어둡고 회색빛의 색깔이 칙칙하고 벽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문을 보면 녹이 많이 쓸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데 보면 침대보가 아주 지저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인물을 보면 가운데 사선으로 해서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초췌해 보이고 병들어 보이죠. 아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한 양복을 입은 남성이 시계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수녀님이 한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있는 게 보이나요? 이게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인데요. 그러면 이 작품의 작가가 아까 저가 누구라고 했죠? 네, 이 작가는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미술책에서 봤을 땐 항상 뭔가 추상적이고 현대 미술에 가까운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고정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이죠. 이 그림은 피카소가 12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 작품의 네, 작품의 제목은 바로 과학과 자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87년도에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이런 외적인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따져보면 작품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가 1897년이었는데요.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입니다. 1897년도의 스페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작품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16세기부터 막강한 해국력을 바탕으로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광대한 식민지를 가둔 국가입니다. 해국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식민지를 지배했던 그런 국가이고, 당시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최정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왕실 중심의 항납주의 그리고 화려한 공영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시민계층이 제대로 형성을 못해 국가가 점점 쇠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거의 나라가 쇠퇴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질 19세기 말, 이 당시의 스페인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남루하고 초라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당시 스페인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혹시 얘기해 볼 친구들이 있나요? 죽어가는 스페인의 시대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왼쪽에는 의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수녀가 있습니다. 의사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과학을 의미하는 것 같고 현대의 물질 문명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녀는 뭘 뜻할까요? 네, 바로 자비입니다. 인간의 자비와 사랑을 뜻하겠죠. 그런데 잘 보면 의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의사는 저가 아까 현대 물질 문명 과학을 뜻한다고 했죠. 자, 선생님들이 보았을 때 의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는 초시계를 재고 있고 그 다음에 표정을 보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손 부분입니다. 의사의 손과 여인의 손을 비교해보면 의사의 손은 굉장히 핏기가 돌고 살아있는 손이죠. 하지만 여인의 손은 어떻습니까? 핏기가 없고 시체같이 죽어가는 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사는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손목을 잡아 1분에 몇 바퀴 얼마나 뛰는가 체크하고 여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수녀를 볼까요? 수녀의 손과 여인의 손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반대로 여인의 손이 살아있죠. 그리고 수녀의 손이 거칠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록 수녀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따뜻한 물 한 모금을 건네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에 있어서 수녀님이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겨둔 자식을 수녀님이 거둬들이고 여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여인을 진정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현대의 과학 문명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스페인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주 뛰어난 과학 문명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사랑과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말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